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지난해 일본은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제외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큰 영향이 있었을까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 산업에 미치는 타격은 미미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다른 수입처를 찾아내거나 해당 소재를 개발해버리는 방식으로 일본의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를 기술 격차를 줄이는 계기로 활용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는 사실상 실패로 끝나버렸고, 최근 아베 신조 총리는 벚꽃을 보는 모임, 도쿄올림픽 연기, 검사장 정년 연장 등 연이은 악재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베 정권의 우호적인 산케이 신문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조차 아베 내각 지지율은 36.4%로 나타나며 급락했습니다. 같은 달에 실시한 산케이의 직전 여론조사 때보다 무려 7.7%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52.5%로 같은 기간 10.6%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정권 유지 위험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실시된 마이니치 신문과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에선 아베 내각 지지율이 각각 27%, 29%로 나타나 20%대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차기 총리로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을 아베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을 꼽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한때 아베를 제치고 차기 총리 여론조사 1위를 차지했던 고이즈미 신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일본 환경상의 자격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환경 문제에 대해 재미있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하겠다는 히데이 명언을 남기며 펀쿨색좌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분입니다. 그 외에도 스테이크 드립, 무한 반복 화법 등 다양한 재미있는 흑역사를 제조하다가 이제는 8.8%의 지지율로 3위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가 총리 후보 3위라는 것도 재미있네요. 어쨌든 이것이야말로 아베 내각의 몰락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처럼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구로카와 검사장 사건입니다. 검사 정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면서까지 구로카와를 검사장에 앉히려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검찰청법에 따라 올해 2월이 정년인 구로카와 검사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는 40년 이래 처음이라는 자의적 법 적용으로 지난 1월 정년을 6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구로카와 검사장은 최근의 긴급사태 기간에 기자들과 마작을 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폭로되자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구로카와가 법무성에서 근무하는 동안 감시사회의 기초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비판받은 공모죄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악화가 우려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현 정권에 유리하게 입김을 불어넣어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사 정년 연장도 현 정권과 친밀한 구로카와를 검사장에 앉히고 아베 총리 퇴임 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매우 컸었습니다. 일본 정계에서는 아베 총리가 검찰청법 개정과 구로카와 검사장 체제로 검찰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사퇴로 좌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일본에서는 정계와 검찰 사이에는 검찰 인사에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확립된 관례가 존재했고 지켜져 왔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이를 뒤엎으려 했고 일본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아베 총리와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G11 정상회담에 초청할 정도로 최근의 사태 이후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대내적으로 힘든 아베에게 이 같은 소식은 대외적으로도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G11에 초청한 것뿐만 아니라 일찍이 미국의 우방을 자처해온 아베였던지라 외교적 역량에도 치명타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11개국으로 확대해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겠다는 구상을 일방적으로 밝혀 아베 총리가 당황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G7 참가국 확대를 내세운 진위를 파악하지 못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요미우리 신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확대 제안에 일본 정부 내에서 곤혹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일본 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세계 200여 개 국가의 정상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아베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한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나루히토 일왕 즉위 후 가장 먼저 국빈 방위를 했으며 아베 총리와는 수시로 1시간 가까이 통화하는 사이였습니다. 올해 초 도쿄올림픽 연기 문제로 아베 총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로 1000% 지지하겠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G7 회의를 G11으로 확대하면서 아시아 유일 참가국으로서의 일본 입장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와 공동 논의는 물론이고 사전 통지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G7 정상회담 참가국 확대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연락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외교상 대화이므로 세부 내용을 삼가겠다며 회피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베 총리로서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찌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는 한국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해제 최후 통보를 묵살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검토라는 카드를 가지고 몰아치는 형국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WTO 제소 절차 재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외교부 주재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다.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우리가 계속 촉구하는 만큼 논의 동향에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최후 통보를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WTO 제소 절차와 지소미아 종료를 언급하며 미국의 반발을 감안해 당장 지소미아 종료 조치까지는 이행하지 않지만 만일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범기업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 자산 매각 소식에 일본은 10가지 이상의 보복 조치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일본 언론에서 거론되는 10가지 보복 조치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한, 한국인 취업준비생 제한, 한국산 제품의 관세, 송금 정지, TPP 참여 막기, 일본 내 한국 기업 자산 압류, 불화수소 등 소재 수출 제한, 주일 일본 대사 귀국 조치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한국에 별다른 타격을 주기 어려운 조치들 뿐입니다. 송금 정지 같은 항목은 정말 터무니없어서 오죽하면 저런 것까지 보복 조치 카드로 가지고 나오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정권 내부엔 아직 낙관론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긴급 사태가 해제되면 분위기가 바뀌고 6월 중순 정기국회가 끝나면 아베의 지지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해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내년 9월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경제 위기까지 겹쳐 아베 총리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2분기 일본의 GDP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22%로 1955년 이후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자민당보다 10에서 15% 정도 높았던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내부에서조차 총리 조기 교체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은 부로카와 검사장의 낙마와 관련해 총리가 그만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공개적으로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은 차기 총리 후보로 급부상하며 아베 총리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으며 존재감을 키우며 지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올해 들어 니혼게이자이 신문,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도 20% 안팎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산케이는 아베 정권의 경제 대책에 대한 불만이 이시바 전 간사장에 대한 지지를 밀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민당 내에서는 이미 당내 지지세가 강한 기시다 후미오 전 외상을 후임자로 이미 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기시다는 아베 총리가 직접 자신의 후계자라고 언급한 인물입니다. 일본 정계에서는 아베 총리와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비슷해진 것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베 총리 지지율은 그동안 자민당 지지율보다는 약 10에서 15%가량 높았었습니다. 일본 정계 관계자는 총리 지지율이 자민당 지지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아지면 의원들 사이에서 차기 총선에 살아남기 위해 총리를 교체하는 게 낫다는 여론이 순식간에 확산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개최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가 가능해져 이 같은 움직임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점점 궁지에 몰리자 아베 총리는 확실히 과거보다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최근 들어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심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주저없이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버티고 있어서 국가 긴급사태 선포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일본 모델의 강점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일본의 언어학 교수는 지난 3개월간 아베 총리의 8차례 연설이 시간이 흐를수록 톤이 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긴급사태 선포 전에는 강한 리더십을 부각하는 표현이 두드러졌다면 이후에는 고뇌를 내비친 감성적 표현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부탁이라는 문구 사용이 늘었지만 정작 책임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온갖 비판 여론에도 40%대 전후를 유지해온 아베 내각, 이제는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